이 김포 카드를 던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눈알을 굴리고 있거든요. 이제는 물러나셔야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역시 운동권이다. 유TV 정치 독해 김진영입니다. 수도권의 메가시티 이슈가 다른 이슈들을 모두 잠재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기현 대표에게로 뉴스 중심이 이동했다는 평가도 있을까요? 네, 뭐 뉴스 중심이 오늘 아침부터 당장 그 모든 뉴스의 중심이 인요안에서 김기현으로 옮겨갔고요. 김기현으로 옮겨가면서 김포 문제 이게 떠올랐는데 김포에서 이제 자꾸 확산이 될 겁니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29개의 그 지역구 의석이 있거든요. 고양, 뭐 김포, 그리고 뭐 분당, 뭐 성남, 뭐 이런 구리까지 쭉 돌아가면서 이게 29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한석, 성남의 그 안철수 의원 한석만 가지고 있고 28개가 전부 야당입니다. 이 야당이 갖고 있는 이 수도권의 야권 벨트, 이것을 이제 여권으로 돌리려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뭔가? 수도권 편입 문제인데요. 손자병법에 허실이라는 게 있어요. 허실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슈를 선정합니다. 적에게는 굉장히 강하고 아픈 것인데 아군에게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라. 이게 허실전법이거든요. 적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확 찔러가지고 당황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라. 지금의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포 카드를 던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눈알을 굴리고 있거든요.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반대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찬성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지금 계속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고 나면 이게 김포에서 고향으로 번지고 고향에서 또 뭐 과천, 오면 자꾸 번집니다. 구리까지 번질 것이고 계속 번져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좀 메가시티급 구상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김기현 대표와 정책과 전략을 짜는, 총선을 전략을 짜는 쪽의 아이디어가 뭐 적어도 몇 달 전부터는 이게 성숙해 왔다는 거죠. 김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미 주민들의 여론이 서울로 편입한다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미 많이 밝혔을 것이고 수도권의 다른 어떤 그 수도권 벨트, 야당 벨트에 있는 쪽들도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을 국민의힘 쪽으로 가지고 오는 전략에는 바로 이런 메가시티 구상이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를 던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연구했겠죠. 그 모범 사례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이런 메가폴리스 이게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가까운 곳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는 간사이 벨트라고 해가지고 그쪽에도 이 메가폴리스급으로 지금 인구 한 1600만 명 이렇게 막 그 주변 도시들을 오사카로 흡수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베이징, 중국의 베이징도 텐진 뭐 프로젝트 해가지고 텐진과 이 베이징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전략을 굉장히 구사하고 있습니다. 좀 멀리 가서 이야기하면 이 메가폴리스 이런 것들은 사실 유럽에서 더 빨리 시작되는데 파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랑파리라는 것을 던져가지고 파리 메트로폴리스 이런 것을 구상해가지고 지금 파리가 굉장히 광역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 같은 경우는 인구 700만에서 900만 정도 되는 메가폴리스를 가지고 어떤 수도권 중심으로 어떤 그 광역화하겠다. 이게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선진 도시 계획 사례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던진 겁니다. 그냥 던진 게 아니거든요. 김기현 대표의 신의 한 수, 절묘한 카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당분간 이 카드가 굉장히 유효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카드를 좀 더 이슈 선점화를 효과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를 국민의힘은 계속 노력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 카드를 어떻게 좀 사장시키고 별 쓸모없는 카드로 만들 것인가에 몰두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국민의힘이 던져놓은 이 카드를 진짜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카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런 선점 효과에서 이제 자신들이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게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눈알을 열심히 굴리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발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영남권 의원들이 낙동강 홀대 마라 라고 반발이 심한데요.
억제가 될 수 있죠. 특히 이제 지금 그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벨트라는 이쪽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요한 위원장이 던져놓은 이런 카드들, 금지 출마론이라든지 영남권은 좀 뒷전으로 서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영남권을 좀 비하하고 영남권은 너희들은 어디든지 깃발을 꽂으면 당선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실제로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선에서 아무데나 깃발을 꼽는다고 해서 당선된다 이런 보장도 없고요. 굉장히 영남권 자체가 험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요한 위원장이 던져놓은 이제 영남권 스타 의원들의 수도권 뭐 차출론 이런 부분들인데 뭐 이름도 딱 거론했어요. 주호영, 김기현 딱 거론해갖고 두 분은 스타 의원들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요한 위원장 혁신위에서 이제 이걸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면 답을 하겠다 이렇게 던졌거든요. 이 이야기의 뒷배는 또 어떤 게 있느냐면 혁신이나 인요한 위원장이 농담 수준으로 아니면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흘리는 것이지 정색을 하고 공식적으로 당신 수도권에 출마하시오 이렇게 제안할 리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제안이 오면 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터져나온 게 뭡니까? 바로 김포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김포카드가 나오면서 사실은 수도권 험지 출마로는 희석이 되어버렸는데 결국 수도권 험지 출마는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공천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좀 구체화되고 어떤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공천 문제가 거론될 때는 이 영남권 의원들 가운데 수도권으로 좀 출마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남권 의원들이 수도권에 와서 정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깃발 꼽아가지고 된다. 이런 게 힘들거든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띄워놓은 김포카드 이런 거 띄워가지고 예를 들어 김두관 의원이 뭐 남해, 양산 이런 데 지역구 출마했다가 김포에서도 당선됐거든요. 그렇듯이 뭐 김포카드를 띄워가지고 국민의힘의 어떤 유력 주자가 김포에서 출마를 하면 또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험지 출마로는 결국은 수도권을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이야기 정도로 끝나야지 실제로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앉혔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남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당분간은 수도권 험지 출마론이 유효하게 이야기는 되겠지만 이것이 영남권 그 차출론으로 강제성을 띈 어떤 정치적 행보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적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났고 민주당 의원들은 노룩 악수 등의 대통령 무시 전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여야 협치 같은 부분이 이뤄질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용산, 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그런 이제 그 강서 보선의 패배 이후에 조금 자세가 달라지고 있고 여러 가지 협치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자세가 보입니다. 그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이 보였던 여러 가지 어떤 행보들을 보면은 그런 게 읽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쪽인데 민주당 쪽이 협치를 하자 말은 하지만 그런 자세가 되어 있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이번 국정연설, 시정연설의 어떤 장면에서 봐졌습니다. 특히 뭐 김땡땡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는 마스크를 쓰고 악수를 하면서 이제는 물러나셔야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옆에는 아무 들은 사람은 없어요. 들은 사람 없는데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거든요. 이게 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중에 이런 행태가 많은데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자기의 강성 이미지를 부각하는 거죠. 대통령을 쳐다보지도 않는 노룩 악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는 이 정권에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역시 운동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어떤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들이 결국은 강성 지지자들에게 표를 끌어모으고 자기가 내년도 공천을 받는데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눈도장을 찍는다. 이런 여러 가지 효과까지 노리는 그런 행태들이 여전합니다. 그런 행태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행태들은 역시 여전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유화적인 자세를 보일 겁니다. 뭐 당내 분란도 잠재우려 하고 좀 여유 있는 모습을
취하면서 자기의 어떤 사법 리스크도 헤쳐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기도부와 의원들 간의 괴리가 보이는 그런 행보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한쪽은 온화하고 하나는 강성하고 이런 전략을 구사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협치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마음을 열어놓고 하는 협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형식적으로 지금 예산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안도 있고 이러니까 때문에 그런 사안별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치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여전히 대결 국면이 이어질 것이고 특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재판은 과정이 자꾸 구체화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것이고 좀 더 꼬여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정치가 11월에서 12월을 넘어가면서 지금 국회 예산도 통과해야 되고 지금 민생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꼬여 있는데 우리 정치가 여전히 뒷걸음치기를 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전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팽팽한 국면은 있었지만은 조금 여야 간의 이 수위가 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좀 악수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달라진 보입니다. 근데 완전히 달라진 양상.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새로운 하나의 돌파구를 찾은 거죠. 인요한 쪽에서 무게중심이 가가지고 혁신 쪽으로 방향을 잡던 것이 이 김포발 수도권의 어떤 메가시티 문제 이런 부분이 이슈화되면 될수록 수도권이란 거대한 여론의 어떤 틀이 굉장히 회오리 칠 것입니다. 이 회오리 치는 이 여론의 틈새에서 수도권, 서울의 민심은 그 주변의 도시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것을 과연 희망하실 것인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김포를 제외한 다른 위성 도시들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찬성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은 어정쩡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다. 그런 점에서 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 주 정치 독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